자, 그렇게 보시고 앞으로 보셔갖고 효력을 보겠습니다. 효력. 효력 보시면 자, 거기 몇 페이지에 그 209페이지 있죠? 등기 효력입니다. 그러면 방금 얘기했지만 효력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뭐예요? 뭐가 등기가 뭐냐면 유효 요건을 유효가 되죠? 그 유효한 등기가 뭐예요? 과연 자, 어떤 효력을 갖고 있냐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효력을 구별할 때 우리는 두 가지로 분류합니다. 두 가지. 하나는 뭐라고? 종국 등기 효력과 무슨 형 등기 효력이라고 예비 등기 효력을 얘기합니다. 뭐하고 뭐를 나눈다고? 종국 등기 효력과. 자, 이렇게 무슨 효력과? 종국 등기 효력과 그다음에 뭐라고? 예비 등기 효력 이렇게 구분합니다. 그럼 예비 등기에는 뭐가 있어 이거? 가등기가 있으니까. 가등기는 뭐예요? 우리가 머릿속에 그냥 효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일단 이해해 주시면. 왜냐면 시험 문제 나오게 되면 이 종국 등기에는 뭐예요? 권리를 뭐하니 이거? 권리를 추대하니. 자, 순위가 뭐해서 이거? 순위가 후져서. 자, 후져서 그 자리를 뭐하는데 이거? 점유하는데. 믿음이 없다라고 하는 건 뭐가 없으니까. 우리나라는 뭐예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이건 효력이 아니고 몇 가지가 이제 6가지가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보면 일단 머릿속에 자, 그림을 잘 보세요. 머릿속에 이 가등기 자체는 이런 효력이 있다는 게 없다는 거예요. 없다. 그걸 먼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등기란 단어가 나오고 자, 가등기란 단어가 나오고 무슨 가등기란 단어가 나오고 효력이란 단어가 뭐예요? 눈에 보이면 맨 끝에 뭐로 끝나야 돼 이거? 없다. 가등기는 자, 권리변동 효력도 없고 가등기는 추정적 효력도 없고 가등기는 뭐예요? 대항적 효력도 없고 이런 효력이 없다니까. 자, 그거 먼저 그걸 이해해 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가등기 나오면 효력 나오면 맨 끝에 뭐라고? 없다. 자, 그러면 권리변동적 효력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뭐가 등기가 이루어지면 권리가 당연히 변동된다는 얘기고 자, 이 중에서 이제 중요한 게 뭐하고 이거 권리 추정적 효력이 제일 중요하죠? 이게 제일 중요하고 근데 이게 제일 중요한데 문제 풀기는 뭐예요? 제일 쉽게 풀 수 있어요. 딱 공식처럼 외우면 되니까. 자, 그 다음에 뭐예요? 대항적 효력이라고 하는 게 있고 뭐가 있다고? 대항적 효력이에요. 대항적. 자, 추정적 효력이 있고 네, 뭐라고? 대항적 효력이 있고 순위 뭐라고? 확정적 효력이 있고 자, 그 다음에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아까 했죠? 자, 후등기 저지력이라는 것은 이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존속기간이 끝나면 뭐예요? 소멸되는데 뭐하지 않고 말세하지 않고는 새로운 전세권 등기, 새로운 지상권 등기 못한다 그랬죠? 그게 바로 뭐라고? 후등기 저지력이에요. 후져서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 점유적 효력 10년 얘기고 꼭 추정적 효력하고 뭐하고 이거 자, 순위 확정적 효력하고 자, 후등기 저지 얘기인데 이 줄 중요한 게 뭐예요? 이게 넘버 1 시험 문제 나오는 순서가 이게 넘버 2 이게 뭐라고 이거 넘버 3 얘기입니다. 넘버 3. 자, 그러면 일단 권리변동적 효력은 이해를 했고 자, 넘겨보시면 몇 페이지에 그 210페이지에 뭐예요? 대항적 효력 나오죠? 특히 대항적 효력은 뭐예요? 우리가 임차권하고 판매권은 등기하는 이유가 제3자한테 뭐하기 위해서? 대항에서 이게 대항적 효력이에요. 자, 그러면 거기 3번에 뭐예요? 순위 확정 효력이 나오는데 순위 확정 효력이 이렇게 써 있어요. 뭐라고? 같은 부동산에 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등기한 뭐에 따른다는 얘기예요? 순수에 따른다. 그 등기한 순서를 판단하면서 다음의 기준에 의한다 할 수 있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뭐예요? 거기 주등기 순위가 일단 중요해요. 뭐라고? 등기 순서는 등기 기록 중 같은 거는 뭐라고? 순위번호. 다른 거는 뭐라고 이거? 접수번호예요. 접수번호. 그죠?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의미는 이런 얘기예요. 자, 의미가 이렇게 뭐예요? 이렇게. 자, 만약에 뭐예요? 이렇게 1구에 1번에서 이렇게 1번에서 자, 1순위 저당권 2순위 뭐라고 저당권 등기 써있죠? 그러면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등기한 권리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으면 뭐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자, 어느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갑구에 등기한 권리 순위는 자, 만약에 뭐예요? 보존 등기 갑이고 2번 가처분이 돼 있고 그 다음에 3번 뭐라고 이거? 가압류 등기가 돼 있다. 이게 그죠? 그러면 요 가처분이 뭐예요? 2번이고 가압류가 3번이니까 순위가 정해져 있죠? 얘가 먼저 한 거고 얘가 뭐예요? 나중에 한 거. 그 얘기 지금. 그러면 자, 만약에 법률에 다른 규정에 의해서 자, 같은 거는 순위 번호 보고 서로 다른 걸 비교하죠? 다른 거는 순위 보면 안 되니까. 여기 제 메터라고 이게 2004호. 여기 제 뭐라고 이거 1004라고 돼 있으면 갑구의 가처분이 먼저 된 건지 을구의 저당권 1순위 저당권이 먼저 된 건지 보려면
이 순위 번호 보지 말고 뭘 보라는 게 이거. 접수 번호 보라는 게. 그래서 같은 구에서는 뭘 보고 순위 번호. 서로 다른 구를 비교할 때는 뭘 보고 접수 번호 보고. 그 얘기지. 그래서 거기 다시 읽어보면 자, 그 쌍가리번 개벌 등기 순위 그래서 자, 등기의 순서는 등기 기록증 번호는 같은 구에는 뭐라고 순위 번호. 다른 거는 뭐라고 이거? 접수번호에 따른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바꾸면 안 되겠죠? 만약에 경매가 이루어지면 뭐 그 갑구의 가처분이 먼저 된 건지 을구의 저당권이 먼저 된 건지를 보려면 순위번호 보지 말고 뭐로 보라는 게 다른 거니까 접수번호 보고 판단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죠? 그 다음에 부기등기는 당연히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 이렇게 부기등기하게 되면 1-1번 이 저당권에 이전등기에서 자, 이 1순위 저당권이 있는데 있으면 부기등기하는 건 부기등기는 뭐에 따르겠다는 게 이거 주등기 순위에 의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부기등기가 여러 개예요. 자, 이 1순위가 있고 2순위 있으니까 만약에 여기에 뭐예요? 여기에 이 을에 대한 1순위 을에 대한 저당권에 대해서 채권자가 자 1-1번에서 뭐가 가압류가 들어왔다든가 그 이해관계니 뭐라고 이거 1-2번에서 뭐가 들어왔다면 가처분이 들어왔다면 하나의 주등기에 수개의 부기등기가 하나인데 이 부기등기 순위는 뭐예요? 서로 부상 전후죠?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뭐예요? 먼저 한 거냐? 나중에 한 거냐? 그렇게 따지겠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여기 부기등기 순위 그래서 부기등기 순위는 뭐에 따른다? 주등기에 따른다. 다만 같은 주등기에 관한 부기등기 상호 간의 순위는 뭐예요? 그 전후 순위에 따른다 그랬죠? 그거까지만 보시면 돼요. 그거까지만. 그 두 개까지만 이해해 두시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대지권은 자, 대지권 등기부할 때 볼 거니까. 그 다음에 거기에 211페이지 뭐예요? 그 4번 추정적 이렇게 별표 크게 두시고 이 효력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러면 추정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 형식적으로 뭐하고 있으면 이거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실체관계가 존재한다고 뭐예요? 추정한다 그랬죠? 그게 추정적 효력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국가가 뭘 만들어냈어요? 이거 등기부를 만들어냈어요. 국가가 등기부를 만들어 놓고 국가가 만든 등기부니까 믿고 뭐하라는 얘기니까 믿고 잘 뭐예요? 그 권리변동에 이용하라. 국가가 이렇게 만들어놨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만약에 자 추정력이라고 하는 것은 소송 문제 때문에 생긴 것인데 이 대법원 판례가 만들어졌다는 얘기예요. 그 한마디로 뭐냐면 자 우리가 만약에 등기부를 보게 되면 1번에서 이렇게 소유권 묻었는 게 누구라고? 갑이라고. 자 2번 이전는 게 을이라고 돼 있죠? 그럼 여기 만약에 매매라고 써있다는 거죠. 그 세상 사람 누구든지 자 이 부동산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 등기부를 보면 자 여기 을이 소유권자라고 써있고 매매라고 돼 있죠? 항상 뭐라고 머릿속에 일단 등기가 됐으면 이 등기에 대응해서 을이라고 하는 현재 소유권자가 전 소유자 누구한테? 갑이라는 사람한테 여기 뭐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라고 돼 있으니까 매매를 원인으로 해서 소유권을 취득했을 것이라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이거 추정을 한다 이제 그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진정한 권리자라고 뭐 한다는 얘기예요? 추정한다. 근데 이 추정이란 말이 나온 것은 추정은 뭐예요? 미리 짐작하는 거니까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뭐예요? 자,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난 얘한테 판 적이 없다고 하고 이 을은 얘한테 샀다고 얘기하고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있으니까 다툼이 있으면 뭐예요? 갑이 소송한다. 뭐라고 소송하냐면 자, 나는 얘한테 판 적이 없다. 이 소유권 이전 등기를 뭐 해달라고 이거 말소를 이행해달라 소송한다. 그런 얘기죠. 지금. 그러면 자, 이렇게 뭐예요? 등기가 됐으면 뭐예요? 등기가 됐으면 뭐라고 이거 자, 진정한 소유권자를 뭐 하니까 추정하니까 자, 추정하니까 뭐예요? 이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있을 때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뭐가 발생한다고? 입증책임 문제가 발생한다. 그 얘기예요. 책임. 자, 그러면 우리가 자, 검사가 도둑놈을 잡아다가 검사가 최씨 잡아다가 최씨한테 뭐라고? 이 사람이 뭐예요? 이 사람이 자, 무슨 좀 뇌물죄 얘기하면 나오고 막 그러죠? 그러면 자, 검사가 입증해야 돼요. 이 최씨가 내가 뭐예요? 내가 뇌물 받았다고 입증해야 돼요. 검사가 입증하라. 입증 책임이에요. 그러면 자 사인과 사인 간에 형사소송이 아니라 무슨 소송하는데 이거 민사소송을 하는데 국가공무원이 만드는 등기는 유효하다고 뭐하니까 추정하니까 이 등기가 뭐라고 이거 무효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뭐라는 게 이거 증거 들이대봐라. 이게 입증 책임이지. 그래서 항상 이 추정력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디에서 이 소송에 의해서 뭐예요? 대법원 판결이 나왔고 무슨 문제 때문에 나왔다고 입증 책임 문제 때문에 나왔다.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게 아니다. 그 얘기지. 그러면 이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국가가 만들어서 유효하다고 하니까 뭐예요? 황당하죠? 왜? 내가 판 적도 없는데. 그러면 당연히 뭐예요? 얘가 입증하라는 게 무슨 얘기냐면 자 당연히 어디에 등기 신청서에 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진정으로 부동산을 팔았다면 이 갑이라는 사람이 여기다 뭘 찍었다는 게 이거 본인의 인감증 찍었죠?
그런데 나는 찍은 적이 없다 하게 되면 자 판사한테 얘기하고 판사는 뭐예요? 법원에 뭐하고 이거 자 명령해서 자 이전 등기 받은 신청서 보내달라는 게요. 그 보내주면 그 판사가 갑한테 뭐예요? 너 집에 있는 인감도장 가져와라. 인감증명까지 떼어갖고 가져오면 확인해 보겠죠? 확인해 봐서 뭐예요? 위조가 발견되면 뭐라고 이거 판결이 된다는 게 이전 등기 뭐라는 게 이거 말소시키라고. 그래서 항상 추정은 반대되는 증거에서 깨야 되는데 그 확실한 뭐예요? 확정 판결을 가지고 증거를 뭐라 이거 깨라는 게. 그 만약에 어디에 을구의 1번에서 뭐가 돼 있으면 저당권이 설정이 돼 있으면 자 피담보 채권이 얼마 7천만 원 있고 자 병이단. 그러면 자 일단 저당권 등에 됐으면 이 저당권에 대응해서 을하고 병은 뭐예요? 둘이 만나서 뭐 했을 것이고 저당권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것이고 그 다음에 피담보 채권 7천이 존재한다고 을이 병한테 갚아야 될 돈이 얼마라고 이거 7천만 원이라고 추정하니까 만약에 을은 갚았다고 얘기하고 병은 받지 않았다고 얘기하면 그 사인과 사인 간에 다툼이 있죠? 그러면 이제 법정에 섰다는 얘기예요. 그 판사가 판결 내립니다. 원고 을아 너는 이 등기를 돈을 갚았다고 말세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는데 일단 저당권 등기가 돼 있으면 저당권에 대응하는 니네들이 계약 맺었었고 네가 갚아야 할 돈이 뭐예요? 7천만 원이라고 뭐라고 이거 추정을 하니까 너가 추정하는데 돈 갚을 때 돈이 있는데 네가 이 등기부에 써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네가 주장하잖아 지금 돈 갚았다고. 그 네가 뭐하라는 게 이거 증거들이라는 게 돈 갚은 사람은 영수증 챙길 거 아니에요. 영수증을 내보라는 게요. 그 영수증을 확인해 보면 뭐예요? 확인했으면 뭐예요? 이거 말소할 것이고 영수증이 없으면 뭐 할 것이고 이거 이 등기가 유효하니까 돈 갚으라고 얘기할 것이고. 그래서 항상 뭐예요? 자 돈 거래는 뭐가 필요하다고 영수증이 꼭 필요하다는 거 꼭 확실히 확인하라는 거. 그래서 그 얘기 한 거예요 지금. 하여튼 그래서 여기 자 211페이지 의가 어떤 등기가 등기부상의 형식적으로 뭐하고 있으면 존재하고 있으면 그에 대항하는 무슨 관계가 실체적 권리관계가 존재한다고 추정한다. 이게 추정력이에요. 자 이것은 뭐예요? 볼 때 법에 정해 있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자 그러면 근거가 그래서 민법에 규정이 없다 했어요. 명문 규정이. 명문, 문 글로 써 있는 게 아니라는 게 뭐에 의해서 이거 판례다 이게. 자 그럼 추정력 효과 1번 줄 쳐보세요. 뭐라 했어요? 추정력은 당사자의 단순한 주장만으로 깨어지지 않고 뭐에 의해서 반대 증거에서 추정을 뭐 할 수 있으며 뒤집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는 거예요? 주장하는 자한테 있다. 자 잘 기억해 두시고 자 그 다음에 거기 쌍가루 4번에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 그래서 등기된 권리의 적법 추정에서 거기 두 번째 줄에 저당권 등기 줄치세 저당권 등기의 경우에는 그 담보물권 존재뿐만 아니라 무엇도 피담보 채권도 존재한다고 뭐한다? 추정한다 할 수 있죠? 갚아야 될 돈이 있다고 뭐에 본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원인의 적법 추정에서 등기 원인에도 뭐예요? 추정력이 인정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자, 등기부에 뭐라고 이거 매매라고 써 있으니까 여하튼 표제부는 추정력이라는 게 없어요. 표제부는 확정됐으니까. 표제부는 빼고 어디에 갑구나 을구에 이 어떤 내용이 써 있으면 이 써 있는 내용에 의해서 뭐예요? 적법하게 이루어진 거니까 여기 등기부에 매매라고 돼 있죠? 그 만약에 어떤 사람이 이거 매매가 아니라 얘네들이 형제관계인데 짰다, 증여다 라고 주장해서 그 주장하는 자가 뭐하라는 게 이거 입증하라는 게 항상 등기부에 써 있는 내용과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뭐하라는 게 이거 증거들이 되라 이제 그런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원인이 매매라고 됐으면 원인에도 뭐예요? 추정력이 미치니까 그 원인이 매매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이 뭐하라는 게 이거 증거들이 돼봐라 그런 얘기예요 지금. 자 그렇게 보시고 네 넘기세요. 자 212페이지에 거기 자 거기 4번에 동그라미 4번에 써있죠? 인적범위 그래서 기억 줄쳐보자 뭐라 했어요? 소유권 이전 등기 명의자는 제3자뿐만 아니라 그전 등기 명인에 대해서도 적법한 원인에서 소유권을 뭐한 걸로 취득한 걸로 뭐예요? 추정한다 써있죠? 적법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냐면 인적범위는 뭐냐면 잘 보세요.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소유권 이전된 것은 이 사람은 전 소유자 갑한테 뭐라고 소유권을 취득한 걸로 추정하니까 그 당사자가 미치니까 그 당사자가 갑이 이 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한다면 네가 뭐라는 게 이거 입증하라는 거죠. 그러면 만약에 A라고 하는 사람이 내가 뭐예요? 내가 얘한테 돈을 뭐예요? 돈을 자 7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얘가 나한테 돈을 안 갚으려고 짜고 뭐예요? 짜고 누구한테 자기 친청하고 짜고 뭐예요? 통정의 의사로 저당권 등기 해놨다니까요. 그러면 이 제3자 A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그래서 이 등기는 통정의 의사에 한 거니까 이게 무효라고 주장하죠? 그럼 일단 등기가 됐으면 정당한 권리가 있는 걸 추정하니까 이 등기에 무효라고 주장해 A가 뭐예요? 입증 책임 있죠? 그러니까 이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자 당사자는 물론이거니와
아니 뭐예요? 제3자는 물론이거니와 어디까지 미친다는 얘기야 이거. 당사자가 하는데 미친다. 제3자인데 미치는 것도 당연하고 누구한테까지 미친다? 당사자가 하는데 미치니까 이등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게 뭐예요? 의리했으면 의리 돈 갚았다. 이등기 무효라고 주장했으면 얘가 입증하고 누가? 제3자가 뭐예요? 얘네 둘이 짰다. 이거 통정이다. 라고 A가 주장했으면 뭐 A가 뭐라는 게니까 입증하라 아니죠. 그러니까 추정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 미친다? 제3자는 물론이거냐 누구까지? 당사자가 하는데 미친다. 그런 개념이에요 지금. 이해했죠? 자, 그 다음에 그게 이해됐으면 이제 보존능기라고 하는 게 이제 한 번 시험에 나왔는데 그 소유권 보존능기 나오죠? 보존능기. 자, 이 얘기 지금. 만약에 뭐예요? 만약에 지금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 이렇게 갑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가 건물 짓고 그 본인 갑이 뭐예요? 본인이 뭐예요? 진정한 소유권자가 이렇게 보존능기 했어요. 그 보존능기 했으면 이건 당연히 뭐예요? 진정한 소유권자로 추정받아요.